사랑스럽고 매혹적인 컨텐츠를 보여주고 있는 추에서 패션 사업부 총괄을 맡고 있는 김노아라고 합니다. 추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다양한 시장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이랑 일본이 뭐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며 D2C 매출 비중은 한 1대6 정도로 해서 해외가 6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은 작년에 매출 최고 매출을 달성을 했고 한 2020년 연 매출 한 60억 가량을 달성을 했고요. 현재 중국은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현재는 월 한 10억 가량을 매달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제 해외 채널이 있는데 EN 쪽은 저희 추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쇼핑몰들을 모아서 판매하고 있는 썸띵 스윗이라는 브랜드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은 현재 온라인도 있긴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응을 일단 조금 지켜봤고요. 반응이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편이었어 가지고 현지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게 더 맞다라는 판단 하에 현재 지사를 직접 가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운영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점점 더 반응이 괜찮아지고 있어서 뭔가 좀 더 비중을 좀 더 키워서 해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마케팅을 되게 집중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온전히 쇼핑몰 채널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델도 그렇고, 저희 컨텐츠를 어떻게 보여줄 거에 대한 고민이 현지에서 그리고 전 세계 채널에서 조금 먹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희 타겟으로 보이는 고객님들의 패션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체감하게 되는 그들의 문화가 이제 있는데 그런 걸 토대로 이제 현지화 작업을 조금 많이 진행을 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게 심하지 않거든요. 여름에서도 롱치마라든지 롱스커트라든지 가디건 입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일본 고객들은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 맞춰서 롱스커트를 조금 더 만들다든지 아니면 일본인들은 블랙 컬러라든지 조금 베이지 톤 아니면 약간 올리브 계열 톤 아니면 네이비 계열 톤의 옷을 많이 입으니 그거에 맞춰서 그런 컬러도 이제 KR에서 만들 때 좀 더 컬러를 추가한다든지 현지인 직원들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현지 외국인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분들은 한국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라서 더 이해가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외국분들은 우리나라에 워낙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고용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해외 채널은 각 현지인들이 CS를 담당해 주시고 계시고요. 다만 고객님들이 저희가 해외 브랜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한국이랑 다르게 문의를 해주시는 채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해외 쪽은 인스타도 굉장히 CS의 중요한 역할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DM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피드백을 받으면 바로 CS 안내를 드리는 편이고 CS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해외 채널은 그것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해외 쪽은 전화 문의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게시판이나 그리고 인스타나 SNS 통한 문의가 되게 많아서 그런 쪽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해외 쪽은 사이즈 문의랑 이제 배송 문의, 일본 쪽은 CS의 67%가 사이즈 문의일 정도로 되게 사이즈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저희가 그걸 또 이제 상세해서 어떻게 콘텐츠로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지에 대한 개발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이제 콜라보 상품을 막 냈을 때였는데요. 에스더 러브스 유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고, 또 자체 저희 브랜드인 스트로베리 밀크라는 브랜드가 일본 내에서 되게 조금 유명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일본 내에서 한류 열풍이 또 다시금 들 때라 그런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아서 점점 더 이제 인지도가 쌓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6년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브랜드들이 이제 콜라보를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는데도 저희가 먼저 연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비즈라는 브랜드도 그렇고, 이제 위고 산하 브랜드인 이제 WC라는 브랜드, 그리고 버블스라는 브랜드도 그렇고 저희한테 먼저 콜라보 제안을 먼저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런 식으로 콜라보 진행을 했었고, 팝틴이라는 일본에 되게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팝틴이라는 잡지도 저희가 협찬을 해주다가 이제 편집장이랑 연이 닿아서 팝틴이랑도 이제 콜라보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컨텐츠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한테 사진 자체를 이제 컨텐츠 자체를 요청한 브랜드도 되게 많았어요. 저희 모델이랑 저희 뭐 포토분들, 그리고 저희 촬영 스킬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사진 촬영을 해서 그걸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콘텐츠 힘을 일본 브랜드들도 알고서 저희가 브랜드 이제 컨텐츠를 사용하고 싶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브랜드와 잘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성장한 모습을 고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지가 되게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추에서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네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 보여줬는데 뭔가 더 멋있어졌네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선정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선한 컨셉으로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이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해 어떤 자원을 썼고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대한 고민을, 기획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5kg진은 워낙 유명한 얘기인 것 같고요. 새로운 5kg진이 계속 생산 중인데요. 뭐 나올 때마다 워낙 다 잘 팔리고 있어서 이미 이제 개수를 초월한 베스트 상품이 되지 않았나. 일본 고객들 중에서는 추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객들이 있긴 하지만 5kg진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는 일본 고객님들도 워낙 많았었어요. 실제로 입었을 때 내가 얼마나 날씬하게 보일까, 되게 핏이 예쁘게 보일까, 근데 스키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탄생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네이밍까지 이어진 거죠. 요새 트렌드에 맞게 5kg진을 어떻게 생산하고 디자인하고 판매를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아무래도 브랜드가 요새 트렌드와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건강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죠. 작년에는 저희가 조금 다른 쇼핑몰보다 빠르게 마스크를 해외에 판매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게 워낙 잘 됐었죠. 뭐 단순히 마스크만 잘 판매된 게 아니라 마스크를 사면서 고객들이 이제 의류도 같이 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해외 매출이 굉장히 크게 상승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때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마스크를 아예 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본 고객들도 되게 불안해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배송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는 포기하자, 배송비와 그런 부분에서 포기를 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 고객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가끔씩 들었어요. 빠르게 마스크도 배송받고,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서 매출을 어느 정도 포기한 부분인데 그게 또
되게 우연이지만 매출로도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구보다 발빠르게 그냥 저희가 그냥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였던 것 같아요. 마스크 아이템을 저희가 그냥 빠르게 가져왔을 뿐. 네네. 빠르게 생각했던 게 되게 중요하게 먹혔던 것 같습니다. 모델 메이킹 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모델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촬영하고 그리고 어떻게 뭐 보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상세 이미지나 썸네일 이미지나 그리고 배너들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그런 고민들이 모두 담겨진 게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모델을 어떻게 저희 사이트 내에서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리서칭도 많이 하는 편이고 어떻게 헤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될지 어떤 구도로 이분들을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늘상 하고요.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진 한 장을 봤을 때 이 사진 너무 예쁘다 라는 거를 저희도 느껴야 되지만 고객분들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옷이 예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그런 사진 한 장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른 상품들과 같이 이렇게 썸네일이 보여질 때 어떻게 눈에 띄고 어떻게 조화롭게 컬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토대로 저희가 이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장점을 많이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미지적으로 상품마다 상품의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모델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장점이 뭘지 이미지로서의 장점이 뭘지 이 상품을 우리가 왜 가져왔는지 우리가 뭐 제작을 했을 때 이 상품을 왜 제작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리서칭을 하는 편이죠. 카페24 데이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뭐 접속 통계라도 그렇고 카페24에 있는 뭐 매출이라든지 뭐 방문자 수 그리고 뭐 어떻게 방문자들이 오시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뭐 저희가 광고 돌리는 거는 뭐 거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SNS 광고의 비중이 되게 큰 편인데 그런 로우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매일 카페24 데이터를 통해서 5kg진 베스트 상품 그리고 카테고리별 베스트 상품 그리고 뭐 일주일간 베스트 상품을 매일 분석해서 그거를 이제 서로 간에 공유를 하거든요. 뭐 탑뉴도 있었고 브라탑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브라탑뉴도 이제 사입량을 조금 늘리고 있고 그리고 메이드 제품도 이제 브라탑뉴도 작년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세라 통해서 또 브라탑뉴도 이제 어떤 컬러들이 인기가 많은지 데이터가 좀 쌓였잖아요. 작년부터 계속 베스트 상품이었으니까 그 쌓인 거 토대로 이제 메이드 상품 컬러를 어떤 컬러를 잡지 그런 이제 1순위 컬러를 잡는 1순위가 이제 세라 데이터인 거죠. 네,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트렌드가 될 컬러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상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뭐 해외 채널 그리고 국내 채널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있어서는 저희는 세라 데이터를 되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진열이 되게 중요한데 진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세라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죠. 단순히 뭐 매출 순으로 진열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국가별로 조회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또 신상이냐 올해는 상품이냐 아니면 너무 작년에 베스트이기 때문에 재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진열 수가 매일 바뀌거든요.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열을 함으로써 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고객이 어떻게 이 진열을 보고 느끼는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업무고, 가장 1순위는 판매 데이터죠. 1순위는 판매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2순위는 이제 고객님들이 얼마나 클릭을 했는지, 네, 봤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세 번째부터는 좀 저희 노하우에 가깝기는 한데, 이게 썸네일이 어떤 컬러가 한번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는 디자인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형태감이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이 썸네일이 어떤 형태감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 상품들도 어떤 형태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순서가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고객이 이 상품을 어떻게 눈에 띄게 보여줄 것이에 대한 고민으로 나온 분석인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어떻게 친근하게 느낄까? 네. 어떻게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기업들이 광고하는 SNS만 보면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네. 재미없고 뭔가 딱딱한 느낌? 그렇게 안 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컸어요. 솔직히 저희가 점심만 먹으러 가도 우리 점심에 뭐 먹는다 라는 걸 스토리에 올린다든지, 그러면 고객님들이 그냥 DM 보내줄 때가 있거든요. 막, 맛있는 거 먹네요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조금 편하게 운영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드는 저희가 썸네일을 뭐 진열하듯이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요. 뭔가 직접적으로 팔로우 수를 늘리기 위해 한 건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고객님들이 팔로우 끊지 하기 위해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보내주느냐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미지적으로. 그래서 가끔씩 뭐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할 때도 있고요. 고객님이 뭘 보고 싶은지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거를 바로 저희가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은 이제 행동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고객님들한테 이제 SNS 통해서 질문을 하죠. 어떤 상품이 가장 갖고 싶은지에 대한.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고 그 투표 결과에 따라 그 투표를 좀 더 고객들한테 일주일 동안은 싸게 구매할 수 있게 이제 유도를 하면 그 상품은 판매량에 대해서 되게 좋은 또 반응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kg진이 판매가 잘 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 차이점이라면 콜라보 상품들 중에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해요. 바비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전 채널에서 잘 팔리기는 한데, 페코 콜라보 같은 상품에서는 중국에서 더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스트로베리 밀크라든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제 메이드 상품들도 중국 내에서는 조금 인기가 많은 편이죠. 디자인 선호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한국은 요새 뭐랄까 캐릭터가 들어간 옷들보다는 좀 더 미니멀하고 그래픽이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면, 중국 내에서는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이 좀 더 인기가 많다든지, 좀 더 약간 핑크 느낌이 나고 귀여운 상품들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은 왕홍이라는 그 거대한 인플루언서들이 역할이 되게 크기 때문에 왕홍들 위주로 또 컨텐츠도 생산을 하고 있고 마케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홍 플러스 이제 라이브 방송이 요새 되게 중국에서는 핫해요. 그래서 왕홍이 진행하는 이제 라이브 방송 위주로 이제 많은 인력을 쏟고 있고요. 티몰 채널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패션 순위 이제 100위 안에 들었죠. 쇼핑몰 순위나 저희 브랜드와 비슷한 이제 가격대의 브랜드와 비교한 순위가 아니라 패션 전체 순위에서 100위 안에 든 게 되게 고무적인 일이었죠. JP는 이제 후쿠부쿠로 이벤트라든지 조금 일본에서 꼭 필수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휴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할로윈 같은 경우에도 한국보다 일본은 더 크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마다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되는 행사들 그리고 이벤트들 위주로 조금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이엔 쪽도 뭐 아무래도 할로윈 되게 큰 행사고 추수감사절 그런 거라든지 되게 크게 생각해야 되는 이벤트나 행사들을 파악하고 그거에 현지화에 맞춰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단순히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패션부터 뭐 메이크업 그리고 뭐 얼짱이라는 말도 그냥 일본 사람들은 한국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문화 다방면적으로 한국이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일본 잡지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보고 또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한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한국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니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볼까? 내가 지금 한국에서 보고 싶은 장소가 있다 라고 해서 일본 고객들한테 투표나 뭐 그런 거를 받아서 저희가 그 장소 가서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뭐 그게 뽑힌 사람들한테는 그 촬영한 장소에 대한 이제 상품이 있겠죠. 그 상품을 선물로 드리고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들을 조금 적용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워낙 한국이라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저희가 진출했어도 물론 인기가 있긴 했지만 지금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현지화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이제 파는 이제 앞으로 파실 상품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먹힐 상품을 만드신다면 저는 해외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상품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지 어떻게 고객님들이 사고 싶게끔 만들 수 있지에 대한 고민만 더 열심히 하신다면은 반은 성공한 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 잘 돼야 해외에서도 잘 되고 이게 뭔가 한 곳이 더 잘 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모두 다 같이 성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한국 비중도 계속 높이고 해외도 지금 매출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하는 게 저희의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마 올해 내로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은 비밀이긴 하지만 추로 이름을 달고 나오는 새로운 프로젝트 또 열심히 준비 중에 있으니까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 고객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